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지역을 한 곳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역은 어디냐면 광진구라는 지역입니다. 광진구라는 지역이요, 아시겠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10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시에서 그래도 상급지 쪽에 분류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수식어들도 붙었죠. 뭐 광장동 같은 경우는 이틀 대치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붙었고, 뭐 학군지 아파트로도 상당히 유명했었고요. 또 뭐 극동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슈들, 그리고 한강변이라는 장점, 그리고 잠실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이 광진구가 사실상 많은 분들한테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들인데요. 최근에는 광진구를 위협하는 여러 지역들이 떠오르고 있죠.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동작구라든가 강동구 등에 의해서 좀 이리저리 치이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광진구를 픽한 이유는 뭐냐면, 광진구가 그래도 우리가 전설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광진구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또 광진구라는 지역 자체가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광진구에 대한 저층 주거 지역 재개발 소액 투자 전략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돈 되는 정보, 부자 되는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 광진구라는 지역은요, 상급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마포구와 성동구 같은 경우는 마용성이라는 타이틀로 사실상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강동구 같은 경우도 강남 4구라는 타이틀을 지면서 또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이 동작구 중에서도 흑석동과 노량진 같은 경우는 또 서반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최근에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과거에 마포나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인지도가 높았던 광진구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사실상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광진구 하면 뭐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게 일단 강변 테크노마트라든가 뭐 뚝섬 유원지라든가 어린이 대공원, 뭐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지역들이 이 광진구 한강변에 자양동 재개발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광진구라는 지역이요, 자양동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역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무려 이 광진구 전체 면적의 80%가 저층 노후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진구의 대규모 개발 계획과요, 저층 주거 지역에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소액 투자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만약에 영상 다 시청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미나 홍보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거의 2주치 정도가 사전에 예약이 마감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광진구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교육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틀 대치동이라는 타이틀과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 4대 학군지 중에 하나죠. 일단 대원외고가 있고요. 건대부고가 있고 광남고가 있고 광양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원외고는요, 2024년도 서울대 진학률 2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서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대원외고가 광진구에 있긴 합니다만 강남권에 있는 자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있죠. 대원외고 다음으로 유명한 게 이 광남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이 광남 초중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을 많은 분들이 광남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면요, 이 광남 초중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광나루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 가운데 광남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강조망이 우수한 극동 1차와 극동 2차는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광남 초중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려면 극동 1차, 2차와 삼성 1차, 삼성 2차, 그리고 현대 8단지, 3단지, 5단지 정도가 이제 광남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학군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상 이 지역, 이 광진구 전체 중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특히 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광나루 역세권과 함께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향후에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아마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극동 아파트에 투자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투자를 해야겠죠. 서울 안에서 한강변이면서 잠실이나 강남과의 인접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들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요. 20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극동 아파트는 현재 투자금이 18억에서 20억 정도 아마 할 겁니다. 그 정도이면 저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한 22평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가 한 13.5평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평균적인 대지 지분은 두 개 합해서 16.3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치고는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고 광남 초중고등학교를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고 또 이 지역이 학원가가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좀 충실히 시킬 수 있으면서 향후에 미래가치까지 한강변의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억 미만이라면 저는 뭐 지금 현재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극동 아파트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극동 아파트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에 옛날에 한강 호텔, 물론 더 위쪽입니다만 한강 호텔이 위치하고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포제스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이제 분양을 했죠. 이 아파트는 128세대짜리 단지이고요. 15층입니다. 저층 아파트고 소규모 아파트인데 무려 2024년도에 가장 비싼 분양가를 갱신했던 아파트입니다. 평당 3,771만 원. 그러니까 거의 평당 1억 한 3,800만 원 정도 육박하는 분양가였고요. 2024년도에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가 강남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니까 6,935만 원이고 서초구가 그 뒤를 이어서 6,657만 원이니까 무려 강남 서초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분양가를 자랑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다 완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국편 84제곱미터 분양가가요. 무려 32억에서 44억 원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프리미엄급 아파트니까 지금 강남이라든가 반포 쪽에 지금 20억대 중반에 분양하는 일반 분양가 아파트와는 상당히 차원이 다를 정도의 분양가죠. 그리고 115제곱미터가 이제 52억에서 62억 정도에 분양됐고 펜트는 무려 150억에서 160억에 분양이 됐음에도 제가 알기로 다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광진구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4제곱미터를 40억대, 펜트를 150억, 160억대, 그것도 15층짜리 저층의 128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걸 완판시켰다라는 것은 글쎄 마포나 성동구에서 과연 이 정도의 금액대의 분양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듭니다만 광진구의 이게 저력이고 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어쩌면 이 중상급지 이상 되는 지역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곳이 광진구지 않을까, 광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광진구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개발 계획인데요. 광진구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강변 테크노마트도 떠오르지만 동서울 터미널도 우리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동서울 터미널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서울시 공간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서요. 이 지금 동서울 터미널이 45층 높이의 세개동에 엄청나게 멋있는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갑니다. 동북권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건물이 되겠죠. 이 지역은 이제 관광, 숙박, 판매, 문화, 그리고 호텔, 상업기능, 주거용
2호선까지 들어간다고 하고, 이 지역이 원래 강변 터미널이 있었던 자리니까 터미널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호선을 강변역이 이제 지상에 있는데 이걸 지하로 2호선까지 환승센터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지하로 어떻게 2층 지상에 있는 곳까지 연결시킬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하로 이게 도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죠. 어쨌거나 랜드마크가 되는 거고, 지금 요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동북국 최대 이제 관광 명소까지는 아니지만 동북국 최대의 유동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그죠? 업무, 상업, 뭐 스타필드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죠? 유통이 들어갈 거고, 패션이 들어갈 거고, 아울렛이라든가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마 오피스텔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 역시 프리미엄급으로, 바로 옆에가 광진 포제스니까, 그죠? 함께 나란히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멋있네요, 진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변역과 구의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서울터미널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인접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2개나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역과 강변역 주변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광남 초중고등학교 이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 아파트의 미래 가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우월할 것 같다. 요랬던 자리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양 5구역 같은 경우가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되고요. 주거가 5,248세대가 들어가니까, 와, 실로 정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황골탈퇴라고 하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제 화이트 사이트로 지정이 되면서 용적률을 1.2배나 더 지금 추가적으로 받게 돼 있고요. 첨단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광진구의 대표적인 업무타운이 생기고, 고밀도 주거 복합 개발이 생기고, 업무타운이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지구와 강변 터미널을 기준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큰 유효 수요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주변의 극동이라든가 자양동 모아타운이라든가 이 주변 일대의 재개발 시장에도 엄청나게 큰 활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작년에 이제 분양한 게 있죠.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광진 포제스 한강이 뭐 3, 40억대, 150억, 160억대 분양을 했었잖아요. 이 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구평 기준으로 강북에서 13억 3천에서 14억 9천, 거의 15억대 분양한 겁니다. 이 15억 정도면요, 3년 전에 강남 분양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진구가 거의 강남 분양가를 건드리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이 이스트폴이, 롯데캐슬이. 이걸로 인해서 저는 이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 이후에 강북이나 강남 전체적인 분양가들이 기본적으로 5, 6억씩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경쟁률이 9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왔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너무 비싸서 먹을 거나 있겠냐, 그냥 신축에 대한 묻지마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시세는 20억대 초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저는 입주 이후에 25억 정도는 훌쩍 넘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멋있네요. 그리고 광진구 네 번째 개발 계획은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7호선이 다니잖아요. 광진구에서 이제 2호선이 있고 5호선이 있고 7호선이 있는데, 이 7호선 중곡역 쪽에 화양변전소 복합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 화양변전소 복합 개발은요, 바로 옆에 이 중곡역 오른쪽 지역에 여기에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화양변전소 주변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의료 거점 특화 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함께 의료 지역 복합 거점 지역으로 해서 의료 특구를 또 지향하겠다라는 게 광진구의 포부죠. 이것도 역시 2025년이니까 올해 착공 예정이고요. 2040 광진 플랜에서 보면 이 지역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화역 주변에 의료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의료와
거점 조성과 직주 근접형 도심형 복합 주거지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한강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 북쪽 지역 좀 소외된 지역들이죠. 이런 중량구 지역들, 중곡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박차를 하고 있다. 이 2030 광진 플랜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자, 광진구의 5번째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입니다. 특히 이제 이 자양 4동이 신속통합 개발로 확정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강변 지역에 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총 2,950세대니까 엄청나게 큰 대단지입니다. 물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는 못하죠. 무주택자가 있어야지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50층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프리미엄이 더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속통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입지 대비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아직 낮다. 그러니까 뭐 시세는 한 10억대 초반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강변에 50층이고 바로 맞은편이 어딘 줄 아시잖아요. 바로 맞은편이. 여기가 청담동과 압구정동입니다. 청담동과 압구정동 그리고 삼성동을 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50층짜리 허가를 받은 2,950세대니까 3,000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빌라 프리미엄이 고작 5, 6억밖에 안 붙었다는 건 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왜?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양동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유튜브 썸네일들은요, 저희가 자양동 관련된 영상들을 찍은 겁니다.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벌써 한 14개 정도 되는데, 이 14개 이외에도 자양동을 저희가 최근 3, 4년, 4, 5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찍었습니다. 제목만 한번 보면요, 뭐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소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영상도 있고, 그리고 뭐 제2의 성수동 뭐 50층 규모의 2,900세대 아파트 1억으로 30억 아파트 만들 수 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가 투자금 한 1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양동 1억 후반 역대급 투자 매물, 그리고 뭐 2억대로 올라가면서 또 2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 뭐 한강변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근데 자양동 4억대 신축 빌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한 4억 정도에 또 상당히 저렴하게 이 자양동에 신축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 회사를 통해서 자양동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큰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지난 얘기인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 영상 구독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저희 영상을 꾸준하게, 저희 부동산 경제학 영상을 들으시면 저희 랜드스타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역마다, 정말 핵심 지역마다 미리 선점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소액으로 여러분들한테 20억대, 30억대, 40억대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양동에 대한 과거 영상을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광진구의 제2의 자양동을 저희가 드디어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겠죠. 광진구에서 투자금 2억 미만으로, 그리고 지금 구역 지정을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동의서를 거둘 겁니다. 뭐 동의서가 몇 프로 나왔으면 이런 거 아닙니다. 구역 지정 신청서가 이번에 접수가 되고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 광진구 안에서 2억 미만이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하신 다음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1대1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광진구 투자 포인트 6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뭐니 해도 그레이트 한강이죠. 광진구가 이제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이 잠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전선이죠. 전선 같은 곳에 조그만 하얀색 뭐가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곤돌라입니다. 그러니까 잠실에서부터 마이스 산업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뚝섬 한강공원까지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가 있을 만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관광산업 플러스 교통망 확충까지 되는 거다 보니까 이 곤돌라를 만들겠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한강변에서 보는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보면서 잠실에서 한강공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곤돌라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번째 투자 포인트.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호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를 하면서 천호대로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이 천호대로 역세권 개발이라고 얘기하니까 천호동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냐면 장안평역서부터 천호대로를 지나가는 그 대로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호선 라인, 이 군자역과 아차산역과 광나루역, 요 라인, 천호대교까지 연결되는 요 라인을 천호대로라고 합니다. 이 천호대로에 역세권 개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했다. 어떤 내용이냐? 이 군자역과 아차산역과 강나루역 이 대로변을요. 업무 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니 강남 테일한로 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이 군자동이라든가 구이동이라든가 중곡동 이런 지역들이 다 저층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 군자역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제2의 자양동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2040 광진 플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호대로 및 천호대로변, 주상복합 및 고밀도 복합 개발을 확대해서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미니 테헤란로 같은 느낌이죠. 어디서부터? 군자역부터 아차산, 강나루역까지 이어지는 이 대로변이 미니 테헤란로 같은 느낌의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한다. 그래서 주상복합이 들어가고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프라임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호대로를 신성장 상업지역으로 육성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진구가 이 개발 사업에 엄청나게 진취적이고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포, 성동, 강동, 동작에 너무 지금 눌려 있어서 지금 아마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낼 겁니다. 이 광진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구들이 쳐다도 못 볼 정도의 위상이 높았던 지역인데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아주 탄력적으로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진입니다. 투자 포인트 8번째는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라인이 광진구이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맞물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들 중에서 광진구와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 군자 IC역 주변입니다. 군자에 IC가 생긴다.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때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이 노원구의 월계 IC라든가 월릉 IC 그리고 중량 IC라든가 장안 IC, 군자 IC 이런 IC 같은 게 어떤 역할이냐면 지하철역의 노선도 같은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IC 주변으로 엄청나게 큰 개발 계획이 세워진다. 군자 IC 옆에는 군자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군자 IC서부터 제2의 강남 테헤란로가 쭉 아차산역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이 내용 역시 2040 광진 플랜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중량천 위에 지하로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중량천 도시 숲이 만들어지고 업무타운 진흥지구라고 해갖고 이 중량천 앞쪽에는 대규모 또 업무 상업시설들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수변 조망형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숲이 들어가고 지식산업 수변 특화형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중량천 주변에 군자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량천 주변에는요. 특정 개발 진흥 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중량천권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오피스 시설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수변 문화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군자 IC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별표 5개짜리 핵심 내용이니까요. 광진구의 투자 포인트 9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뭐냐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자양동 저희가 1억대, 2억대까지 투자를 계속해서 시켜드리면서 3억대가 넘어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지역 역시 2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억대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다고 1억 초반은 아닙니다. 1억 중후반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진구는 전체 면적의 80%가 뭐다? 저층 주거 지역이다. 이 저층 주거 지역 중에 70%도 뭐다? 노후화가 진행됐다. 그래서 재개발이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광진구청장이 발벗고 나서서 이 광진구를 4개 권역별 특화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저층 주거 지역이 본격화된다. 이게 보면 2024년 7월 2일 날 광진구청장인 김경호 구청장이 지금 광진구청 대강당에 모여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죠? 저층 주거지의 효율적인 개발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2030 광진 플랜에 의해서 광진구 전체 4개 권역으로 거점 지역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군자 능동 권역과요, 중곡 권역과 자양 권역과 구이 광장 권역을 이 총체를 4개 권역을 나눠서 이 지역에 대한 거점 지역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저층 주거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주민 설명회를 2024년 7월 2일 날 대대적으로 가졌습니다. 누가?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물론 이 내용 역시 2040 광진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이건 광진구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총 7개 구역을 우리가 찾아냈다. 누가? 광진구청에서.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 랜드스타는 이 7개 구역을 어떻게 알아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양동 투자를 놓치신 분, 그런데 광진구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개발 가능성이 있고 이 강남과의 접근성,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 7개 권역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죠? 1억대 투자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에서 실었습니다.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은 뭐죠? 2040년까지 서울시에 대한 방대한 개발 계획과 플랜을 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요. 선도 계획이고, 그리고 법정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제가 봤을 때 같이 시험을 보는데 교과서를 펼쳐놓고 시험을 보는 친구와 다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친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과서를 펼쳐놓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다. 내가 광진구에 투자를 하고 싶다. 2040 광진 플랜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2040 광진 플랜이 그만큼 뭐예요? 광진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2040 광진 플랜에서 광진을 어떻게 4대 축과 4대 권역으로 권역별로 거점 육성해서 특화시켰다는 얘기고, 중곡 권역과 화양 군자 권역과 자양 권역과 구이 광장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한다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들이 어디다? 중곡역 위주, 그리고 군자역, 아차산역, 광나루역, 그리고 구이역, 광변역, 그리고 뚝섬역입니다. 성수 건대역이 있고, 이 지역들을 중공은 첨단 의료단지로 군자역과 아차산역과 광장역은, 이 지역은 강남 테헤란로로에서 복합 업무단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그레이트 한강에 있는 뚝섬역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의역과 강변역은 첨단 IT 업무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권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뭐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 겹쳐지는 지역, 7호선과 5호선, 7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군자역과 건대역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군자는 군자 IC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 군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40 광진 플랜을 보면요, 광진구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광나루역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광나루역이 뭐냐면 한강 같은 존재입니다. 광나루역을 기준으로 남북권
간의 불균형한 도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이제 구의역이라든가 강변역이라든가 자양역, 건대입구역은 발전이 많이 됐고 고밀도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잡혀 있는 반면에 군자라든가 중곡, 아차산, 광나루역 같은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사진처럼 아직까지는 저층 주거 지역이 많고 슬럼하다. 그러면 어디가 기회가 많을까요? 이미 많이 오른 남쪽 지역과 앞으로 이 남쪽 지역과 동일시 개발이 될 만한 북쪽 지역 어디가 향후에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북쪽 지역이겠죠. 광나루로를 기준으로 길 이름입니다. 군자역이라든가 중곡역, 아차산, 광나루역을 기준으로 이 지역을 대규모 저층 주거 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강남 테헤란로처럼 개발되는 라인이 요 라인이니까 일단 요 라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2040 광진 플랜을 보면요. 광진구 전체 면적의 80%가 저층 주거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 저층 주거 지역 70% 이상이 노후화가 진행돼서 지금 당장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다 아파트촌입니다. 나머지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뭐냐면 저층 주거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광진구 전체 면적이 엄청나게 저층 주거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이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분포도, 행정구역상 분포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양권역이 있고요. 구의권역이 있고, 중곡권역이 있고, 군자권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물론 당연히 이 자양권역일 겁니다. 이 자양권역은요, 한강변을 필두로 지금 좌측 지역에 50층짜리 이제 개발 허가를 받은 자양 신속통합 기획 사업장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자양동 이튼타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죠. 이 아파트 단지에 자양 7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양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빌라 시세가 거의 한 15억 정도에 육박하고 자양동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에서 한 11억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양동 1동, 2동, 3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 지역이라든가 저 위에 뚝 시장 쪽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 정도로 지금 이미 거의 다 구역 지정이 됐거나 구역 지정 임박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자양동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럼 남아있는 지역은 중곡과 구의와 군자입니다. 중량천이 흐르고 있고요. 군자는 이제 군자 IC가 만들어지고 군자부터 시작해서 광흥천까지 또 대규모 강남 테헤란로 같은 업무타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지와 인접해 있고 역세권과 가까우면서 향후에 유동인구가 많을 만한 지역,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 성수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진구청에서 7개의 지역을 뽑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개발을 하기 위한. 그 지역은 군자와 중곡과 구의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투자금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군자, 중곡, 구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을 선택하실 겁니까? 뭐 저는 이미 선택할 때가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많은 포지션 개발이 있고 중년천에 대한 수변 조망권이 가능하고 IC가 생기고 더블 역세권이면서 강남 테헤란로처럼 발전되고 성수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 그렇죠. 저는 7군데 지역들 중에서 일단 같은 투자금이라면 어차피 내가 한강변 자양을 놓쳤다면 군자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요. 뭐 토지거래 허가 해제 이후에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고,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사이에 5, 6억씩 지금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한강변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중상급지라고 말씀드리는 마포라든가 성동구, 그리고 이제 광진구, 뭐 동작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이요. 지금은 조금 눌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광진구라는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4개 구와는 약간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물론 동작구도 마찬가지죠. 노량진 뉴타운 2주가 끝났고 흑성 뉴타운 지금 거의 개발 마무리 단계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 계획이 마무리됐죠. 아직 이제
중원을 이제 평정하려고 하는 광진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진구는요, 계속 참고 있었던 거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층주거지의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개발 계획이 많은 지역과 개발이 마무리된 지역, 어느 지역의 미래 가치가 높을까요? 광진구는 상당히 급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양극화 시대에서 한강변이면서 중상급 이상 되는 지역들, 그리고 그 지역들 중에서 저평가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광진구의 저층 주거지역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군자 권역에 있는 지역을 먼저 일단 관심을 갖겠다. 그렇다고 중곡이나 구리가 군자에 비해서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군자를 먼저 픽한 이유는 더블 역세권이 있고 수변 공간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성수동과 인접한 개발 계획이 있고 자양동 모아타운이라든가 군자동 아파트, 자양동 아파트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군자동에 있는 지금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 여러분들 2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면 상담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뵈는 게 부끄럽다. 1대1로 보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